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잊어야 하는데 잊히지 않을 겁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 밤, 저는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민서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얼마나 뜨겁고 위험한 것인지도 알아버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준우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재혁이가 감기 몸살이 심한데 자취방 보일러가 고장났대. 저는 출장 가야 하는데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재워줄 수 있어요? 그래, 어서 오라고 해. 얼른 따뜻한 거 먹여야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혁이는 준우가 대학 입학하고 처음 사귄 친구였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준우보다 더 많은 반찬을 싸가는 아이였습니다. 1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재혁이의 마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하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 애도 준우처럼 저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밤 10시쯤 재혁이가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비에 흠뻑 젖은 채 현관문을 붙잡고 서 있던 그 모습이 왠지 제가 구해야 할 누군가처럼 보였습니다. 이리 와,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저는 준우 옷을 꺼내주고 재혁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생강차를 끓이는 동안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민서 씨, 죄송해요. 패기 쳐서. 준우 옷을 입고 나온 재혁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보다 어깨가 더 넓은 재혁이에게 옷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해열제 먹고 푹 자. 내일 아침에 죽 끓여줄게. 감사합니다. 재혁이는 뜨거운 차를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 이 사람이 준우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넓은 어깨, 굵은 손가락,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이마. 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괜찮아?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다시 먹이고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는 동안 재혁이는 가끔 눈을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씨, 응,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수건을 적시러 갔다 오고 물을 먹이고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주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제가 이 남자의 숨소리와 체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4시쯤 재혁이의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민서 씨, 죄송해요. 밤새 깨우고. 괜찮아. 이제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큰 손이었습니다. 민서 씨, 응? 저는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서 씨를 준우 형 엄마로 본 적이 없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준우 친구고. 알아요.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민서 씨가 저한테 밥 먹으라고 할 때, 추우니까 외투 입고 다니라고 할 때,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재혁아. 처음엔 저도 그게 엄마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민서 씨가 웃을 때 보이는 눈가주름도 좋고 저한테 밥 떠주는 손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한 사람의 여자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너는 아직 젊고 나는 54살이야. 내 엄마 버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재혁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민서 씨. 저는 당신을 원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22의 남편을 잃고 갓난아이를 안고 세상과 맞서며 살아온 26년. 저는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강민서라는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준우 엄마, 반찬가게 사장님, 고생 많은 과부.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재혁아, 우리 안 돼. 이건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재혁이가 일어나 앉으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민서 씨도 저를 남자로 봐주세요.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손이, 입술이 모두 떨렸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26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이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저를 집어삼키고 번개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뜨겁고 격렬하고 위험한 폭풍이었습니다. 재혁이의 숨소리, 땀에 젖은 피부, 서로를 파고드는 열기. 저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저는 재혁이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그림이 저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7살 준우가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 동그란 눈에 빨간 입술, 옆에 삐뚤빨뚤 쓴 글씨. 엄마 사랑해. 저는 그 앞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6시 재혁이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 서서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 남자의 등을 쓰다듬던 손,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 아들 친구의 몸을 더듬던 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목에 남은 붉은 자국, 부은 입술. 이게 저였습니다. 5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민서 씨. 등 뒤에서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지금 당장. 민서 씨, 저는요.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폐허 같았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던 일이야. 당신도 저도 정신이 없었던 거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없던 일로 할 수 없어요. 재혁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요? 왜 없던 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왜 당신만 결정해요? 뭐? 왜 당신만 없던 일로 하겠다고 결정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재혁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혁아, 제발. 우리는 안 돼. 너는 28이고 저는 54이야. 너는 준우 친구고 저는 준우 엄마야. 이건 틀렸어. 사랑하는데 뭐가 틀렸어요? 그 말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하룻밤 정신 못 차리고 저지른 실수가? 실수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만하고 나가줘. 준우 오기 전에. 제발. 재혁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6년 만에 여자로 살아본 단 하루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준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재혁이는요? 아침 일찍 갔어.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 저는 태어난 척 준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응? 아니야.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민서 씨, 저는 포기 못해요. 당신이 저를 밀어내도 저는 계속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저는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예요? 응? 아, 반찬 주문.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준우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그 그림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혁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소리, 떨리던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재혁이도 와요? 응, 오랜만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엄마, 왜 재혁이 물어봐요? 아니, 그냥 요새 안 보여서. 맞아요. 요새 재혁이가 좀 이상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리고 있었어. 많이 취했네. 저는 준우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주는데 준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재혼 안 해요? 저는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한테 전부인데. 그게 문제예요. 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여자잖아요. 엄마도 누군가 만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만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 하나면 충분해. 근데 오늘 민기가 그러는데요. 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혁이가 요새 누구 좋아하는 것 같대요. 나이 많은 여자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피한대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기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그게 혹시 친구 엄마는 아니겠냐고. 재혁이가 우리 집에 자주 왔으니까. 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언젠가 확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기가 알고 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은 연기처럼 퍼졌습니다. 처음엔 반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담아주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의 젊은 남자랑 아들 친구래. 아들이 불쌍하지. 과부가 오래 혼자 있으면 저러나 봐. 저는 손이 떨려서 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손님을 대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손님은 대답도 없이
돈을 던지듯 내밀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거릴 시간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서 씨죠? 아들 친구랑 놀아난 거 사실이에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아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가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준우가 가게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준우가 알았다는 것을. 엄마, 응, 왜? 배고프지? 집 가서 밥 먹자. 엄마, 재혁이랑 뭐 있어요?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다 소문났어요. 강민서 씨 아들이 저라는 거,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드나들었다는 거.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기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재혁이랑 엄마가 정말 그런 사이냐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준우야. 아니라고 해주세요, 엄마.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누가 엄마를 헐뜯으려고 지어낸 얘기라고 말해주세요.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줘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울렸습니다.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준우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재혁이랑 한 번이었어. 단 한 번. 저도 정신이 없었고 그냥 한 번이면 괜찮아요? 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번이면 제일 친한 친구를, 저를 형이라고 부르던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미안해, 준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우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26년 동안 엄마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아빠 없어도 괜찮다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아빠랑 놀러 갈 때도, 아빠가 용돈 줄 때도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뭐 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재혁이를 어떻게 봐요? 제 엄마를 안아본 친구를. 그만해, 제발. 저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목소리는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26해 동안 제가 지켜주려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재혁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서 씨가 여기 오지 마. 저는 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준우 형한테 들었어요.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우리가 잤다는 사실을? 저는 진심이었다고. 우리가 서로 원했다고. 우리?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없어. 당신 혼자 원했던 거야. 저는 그냥 정신 나간 거였고,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당신도 저를 원했잖아요. 틀렸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착각한 거야. 저는 외로웠을 뿐이고 당신은 엄마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당신이 뭘 알아요. 재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뭘로 보는지 알아요? 철없는 애송이, 누구한테나 달라붙는 외로운 남자.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은 무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착각한 거야.
몇 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었는지. 그럼 당신은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이 한심했어요? 제 품에 안겨서 울던 당신, 저를 안고 떨던 당신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죠. 다시는 오지 마. 이게 당신을 위한 거야.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밀어내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무서운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 할지, 준우 형이 뭐라 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아. 저는 무서워.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러니까 제발 가줘. 재혁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민서 씨. 진짜 사랑을 밀어낸 거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후회요? 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한 것도, 그를 만난 것도, 여자로 살고 싶다고 욕심 부렸던 것도.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괴물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우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욕설이었습니다. 염치 없는 년, 자식도 있는 주제에 나이 처먹고 창피한 줄 알아라.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피가 날 때까지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냈다면, 세상의 시선 따위 무시하고 그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신뢰, 이웃의 존경, 제 자신의 자존심까지. 이제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오지 않을 것이 뻔했고,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는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냉장고에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구겼습니다. 이 짓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엄마.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밥 먹었니? 엄마.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회사에 사표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준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친구가 형한테 할 말이 있다고. 자기가 형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때려줬어요. 얼굴에 피가 났는데도 그 친구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았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거예요. 형, 미안해. 근데 나는 진심이야. 형 엄마가 아니라 강민서라는 여자를 사랑해. 나이가 많든 적든, 형 엄마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한테 엄마는 그냥 엄마였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근데 엄마도 여자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의 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혁이가 말했어요.
형 엄마는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대요. 항상 형 생각만 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여자로 봐주고 살아있다고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떨렸는지 안돼요. 준우야. 엄마,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인생은 저를 위한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준우가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뭐라고? 저는 괜찮아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받아들일게요.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6년 동안 키워온 제 아이를 이제는 저보다 더 큰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이번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준우를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웠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54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해지려 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행복을 욕심내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역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제역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역아, 민서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저는 비겁했어.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고, 행복해지는 게 무서웠어. 민서 씨, 괜찮아요. 저는, 들어줘. 제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54년 동안 한 번도 여자로 산 적이 없었어. 준우 엄마로, 과부로, 그냥 누군가의 무언가로만 살았어. 근데 당신이 저를 여자로 봐줬을 때 저는 무서웠어. 이게 사라질까봐, 꿈이었을까봐. 민서 씨. 근데 이제 알았어.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당신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줬어.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나줄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제대로 떳떳하게. 전화기 너머로 제역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도 돼요? 응. 저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초췌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역이 서 있었습니다.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제역아.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사랑. 제역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밀어내지 마요. 안 그럴게. 약속해요. 약속할게.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6년 만에 저는 강민서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폐허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 사랑은 나이도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믿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제역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눈꺼풀 위에 부서졌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들로부터 6개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미 다 떠났고
새로운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우가 살던 그 집에서 재혁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재혁을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했고 저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얼굴을 비췄고 가끔 저한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만나면 헛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재혁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민서 씨. 저는 그때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당신도. 그러면 재혁은 고양이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제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26년 만에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격정만이 아니라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도 사랑은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견딜만해진다는 것. 재혁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잠은 잘 잤어? 당신 옆이면 항상 잘 자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는 작은 행동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뭐 보고 있었어요? 그냥 당신 얼굴. 아침부터 간지럽게. 재혁이 웃었습니다. 28살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래요? 좋아. 저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아이들, 운동하는 청년들. 저희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여자 아들뻘 되는 남자랑 예전 같았으면 손을 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재혁은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제게 건넸습니다. 민서 씨, 응? 후회 안 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뭘? 저를 선택한 거요. 재혁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떠날까봐 두려운 것처럼. 재혁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선택한 거야. 당신은 그 선택 안에 있었을 뿐이고. 무슨 뜻이에요? 26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았지. 근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알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재혁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아니. 재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나야. 강민서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 당신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고. 재혁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준우의 필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새 생각이 많아요. 엄마와 재혁이에 대해서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엄마 남자친구라는 게 여전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엄마 보러 갔을 때 엄마가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지쳐 있었어요. 웃어도 눈이 웃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본 엄마는 달랐어요. 눈이 반짝였어요. 재혁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요리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예전엔 의무처럼 했는데 지금은 즐기신대요.
작은 화분도 키우기 시작했다고요.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제가 엄마한테서 뺏은 게 뭔지 알 것 같아서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조만간 또 찾아뵐게요. 이번엔 재혁이 형이라고 불러볼게요. 어색하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사랑해요, 엄마. 준우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 형이요? 응. 저는 편지를 재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운 친구예요. 그러게. 저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민서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 그리고 그 옆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 응? 저녁 뭐 먹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질문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럼 저는 설거지 할게요. 응. 저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혁이 냉장고를 열고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5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